이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5월 8일, 5월 9일 본청약이 끝났어요. 끝났네요. 이건 끝나는데 이걸 왜 들고 가냐? 끝나는데 왜 들고 가냐? 네. 교산 신도시 이제 시작이거든요. 교산 신도시 이제 시작이라서 좀 이제 3개 신도시를 챙겨볼 시기가 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거 이외에도 이거랑 비슷한 결로 지금 로또 분양식으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안전 마진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는 단지들이 지금 청약에 5월 달에 들어온 단지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쪼로록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이 솔직히 3개 신도시 중에 제1 가장 입지가 좋은 데는 교산 신도시거든요. 하남. 서울생활권이고 뭐 창릉도 있고 뭐 왕숙도 있고 대장지구도 있고 부천의 대장지구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최고의 3기 신도시 중에 최고의 입지는 하남 교산 신도시다 라는 걸 좀 짚어드리고 싶었고, 이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가 입지가 또 좋아요. 하남 검단산역 있죠. 여기로 역세권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바로 여기 있어요. 교산 신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길게. 물론 3호선 연장호재가 있지만 넓다. 커요. 생각보다 커. 근데 문제는 이제 분양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이봐요. 예정 분양. 그러니까 이제 교산 신도시는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시작의 포문을 여는 이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가 너무 포문을 잘 열어준 거지. 입지도 너무 좋은 게 사실은 교산 신도시 이렇게 크잖아요. 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남이 그나마 하남시가 가격이 좀 덜 받았다. 사람들이 좀 많이 불편하다 하는 것들이 1순위가 교통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남 교산 신도시가 이 5호선 끝자락에 노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중간에 딱 떡하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중간에 분양을 하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가장 원도심에 가까운 데부터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3호선 연장호재가 돼서 거기가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되고 개통이 됐을 때 그 주변을 이제 일대를 하는 게 성공 확률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도심과 가까운 요 끝에부터 하게 되니까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택지지구로 개발하면 주변에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만 들어오면 싼 이제 전세가나 매매가 때문에 들어와서 사시다가 1, 2년 사다가 불편해서 다시 그냥 원도심으로 조금 연식이 되더라도 낡은 아파트로 가는 게 더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회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회귀하는 사람들이 없겠지. 기존의 원도심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입지에 먼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교산에서도 3개 신도시 중에 최고의 입지는 교산인데, 교산 중에서도 기존의 인프라를, 원도심의 인프라를 고스란히 이용할 수 있는 여기가 입지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5호선 하남 검단산역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요 위에 바로 스타필드가 있어요. 그리고 신세계백화점이 있어요. 요새 사실 솔직히 인구가 많이 줄고 유동인구도 많이 줄면서 백화점들이 좀 폐업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백화점 주변에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백화점도 주변에 있고 좀 어른들의 놀이터라고 하는 스타필드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 지역 이쪽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 이제 하남하면 미사지구잖아요. 여기에 미사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여기 하남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은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그럼 다 미사에 사나? 라고 했을 때 하남 원도심의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요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게다가 스타필드가 여기에 지어졌으니까 여기도 사람들이 선호도가 수요가 꽤 짱짱했겠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의 원도심, 여기에 사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뭐냐면 하남 원도심의 그 하남의 원래 특징을 갖고 있었던 느낌을 갖고 싶으면 여기에 살아야 된다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미사는 이제 미사역 가보셨어요? 한 번 가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안 가봤는데. 상업지구가 엄청 삐까뻔쩍하게 높게 되어 있고 유동인구가 엄청 많고 좀 시끌시끌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끌시끌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끌시끌한 걸 떠나서 나는 좀 조용하고 아늑하고 안정적인 좀 느낌을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좀 여기에 오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그런 분위기라서 여기에도 원도심의 사람들이 이제 미사가 개발되면 쭉 이쪽으로 좀 밀려온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살던 주민분들이 하남은 원래 이런 느낌이야 라고 하면서 약간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자부심으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스타필드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역도 있지만 여기 지금 여기 보이세요? 여기 녹지? 네. 여기 산책로가 정말 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벚꽃철은 좀 지나는데 벚꽃이 피는 그 계절에 여기를 쭉 걸으면 벚꽃이 정말 만발하고 그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녹지를 갖고 있는 사실 도시들이 많지 않은데 본인들이 이제 녹지도 갖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사시는 분들의 자부심이 엄청 짱짱한 편이에요.
그래서 게다가 여기에 좀 워낙에 오래된 아파트만 있으면 여기 부영이나 여기 신한 아파트 이런 데는 지금 연식이 30년차예요. 그러니까 엄청 연식이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식도 너무 오래되면 낙후가 되잖아요. 네. 근데 낙후되는 대로 놔뒀으면 조금 여기가 좀 많이 저물었을 텐데 그 이후에 이쪽 라인으로 해서 아이파크라던가 대명 루센 리버파크 요새는 아파트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호반 서밋, 아이파크 뭐 이런 식으로 준신축급 아파트들이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 8년차 보이시죠? 네. 여기는 5년차, 여기 아이파크는 이제 18년차. 그래서 여기 호반 서밋이랑 루젠 리버파크 그리고 유니온시티 여기가 9년차. 여기 이 세 개의 단지가 신축급 이제 준신축급으로 막 들어서는 새 아파트가 여기 들어온 거죠. 근데 여기 어때요? 학교가 쪼르륵 있죠. 네. 그리고 여기에 상업지역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 넘어가면 공원이 있고 여기로 가면 스타필드가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학군, 학원과 백화점, 공원 다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여기 거예요. 학군 좋다. 그렇죠. 초중고 다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서 학군이나 학원가로 나름 자부심이 이제 짱짱하신 거예요. 그래서 난 다 갖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기 분들이 나름의 이제 편의성이라던가 이제 가치를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신축급들, 그나마 이제 호반 서밋 같은 경우 가장 신축이잖아요. 여기 8년차, 9년차라고 했을 때 여기가 지금 5년차이기 때문에 이 호반 서밋 5년차인 이 아파트 지금 24평이 8억대라는 거예요. 8억 6천, 5천 막 이렇죠? 7천. 근데 지금 교산 더 퍼스트가 24평이 5억대 분양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로또 분양이라고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아, 신축인데. 네네. 이 정도 입지면 확 차이 나네. 인프라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솔직히 스타필드 할 때 누가 걸어가요? 차 타고. 장보러 할 때 다 도보 5분이어도 무겁게 들고 오지 맞아. 않으니까 집 앞에 슈퍼를 가도 다 배달시키는 판에.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면 충분히 인프라를 활용할 수가 있고, 학원가라던가 여기라던가 시청도 바로 여기 있잖아요. 인프라에서 뒤지지 않는 거야. 게다가 초등학교도 옆에 있어요. 초등학교가 옆에 있는 게 정말 중요한데.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거죠. 그래서 경쟁률도 엄청 높았던 걸로 지금 들었거든요. 200몇 대 1 막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시세 차이 2, 3억은 기본이다라고 해서 로또 청약이라고 해서 5월 8일, 9일에 본 청약이 이루어지고 이제 당첨이 곧 나올 텐데 네. 사람들이 관심이 엄청 뜨겁죠. 하남 지금 교산 신도시가 3기 신도시는 입지가 제일 좋기 때문에, 그리고 교산 신도시 이제 시작이에요. 분양 예정인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예정이고 이런 애들 이런 단지들이 주변에 이제 막 속속 분양을 할 거기 때문에 서울 생활권, 그러니까 교산 신도시는 서울 생활권이잖아요. 이제 서울의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히 신축으로서의 입지가 좋으면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면서 새 아파트라고 하면 가격이 짱짱하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뭐 네네. 변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하겠네요, 분양을.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잘 안 되겠지. 왜냐면 뜬금없이 막 여기 막 이렇게 안 하겠지. 지금 얘 뜬금없이 하게 되면 얘 잘 되겠어요? 쉽지 않지? 주변에 도로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안 돼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해야 뭐 분양도 잘 되고 인프라도 차분차분히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인프라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게 힘을 발휘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3호선을 빨리 해줘야지. 그런 다음에 그 주변으로 쫙 그 3호선을 끼고 단지를 쭉 개발을 하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만 이제 3기 신도시도 잘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2기 신도시가 좀 울상이에요, 지금 또. 1기 신도시는 지금 재건축해준다고 손도지고 한다고 나름 그래도 맞아요. 지금 으쌰으쌰 하고 있어. 물론 분당 그것 때문에 지금 또 난리가 났지만, 뭐 제자리 재건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조합원이 뭐 어떻게 되네 뭐 또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1기 신도시는 이슈화 될 수 있어서 재건축이나 한다 그래서 이슈화 되고 있어. 3기 신도시 이제 뭘 한다고 분양한다고 막 그러고 막 사람들 관심을 갖고 있어. 2기 신도시 어떡할 거야? 너넨 좀 가만히 있어 일단. 2기 신도시 뭐 위례 신도시 위례 신사동 해준다 그러고 위례 뭐 해준다 그래. 가만히 있어봐. 일단 교산부터 좀 하고. 아무것도 지금 뭐 진행이 되지 않고 아파트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위례가 상대적으로 그런 교통편이 아직도 너무 많이 불편해서 단지의 가격이 그 예상했던 것만큼 좋은 입지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탁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3기 신도시 분양이 시작되면서 2기 신도시 사는 분들은 약간 마음이 그래서 좀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럼 네. 교산에 이어서 얘는 청약 끝났는데 네. 뭐 이제 와서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또 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으니까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네, 그럼 그 다음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 이제 분양을 하는 데는 이편현상 대장 퍼스트팀 여기 아니고요. 요 옆에 있는 이편현상 대장이라고 해가지고 대장 공공주택지구. 네. 요 넓은 거. 여기서 보셔야 될 건 여기가 인천 계양신도시가 바로 위에 있고요. 여기 김포공항 보이세요? 김포공항. 그리고 마곡 네. LG 있고. 그리고 여기가 중동신도시. 이거 잘 알죠? 네. 네. 중동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 계양 3기 신도시, 김포공항, 마곡나루 사이에 대장지구가 있는 거예요. 중동신도시는 교통의 메카. 신도시 개발되기 전부터도 이미 교통 편의성이 입증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대장지구는 어떻겠어요? 사실은 이 대장지구에 빈 땅들이 있으면서 이 부천, 중동신도시와 이 김포공항, 그리고 이 마곡에 단절이 있었어요. 여기가 빈 땅으로 있으면서. 근데 그 빈 땅을 지금 대장지구로 개발하면서 인천의 계양, 김포공항, 마곡나루, 마곡, 중동신도시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아직 다 개발이 안 되고 인프라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 하긴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다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이 중동신도시 자체도 이 위쪽으로 이제 확대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계논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네. 중동 신도시로 여기 이렇게 개발했다가 요 위쪽으로 이제 아이파크까지 단지들이 들어왔잖아요. 네. 얘네들은 이제 중동 신도시를 넘어서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여기로 이렇게 쭉 확대해서 위로 올라와서 이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 아이파크를 보면 지금 34평이 6억 9천이에요. 그죠? 지금 9년 차예요. 준신축급이죠. 그리고 뭐 부천에서 이제 약대동이나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원도심으로 이제 낙후되어서 했던 지역이다라는 인식이 좀 강했는데 이제 개발이 위로 올라오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오래된 이제 구축 아파트를 보면 얘가 20년 차인데 이런 휴먼시아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아까 아이파크고 이건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가격대가 32평인데 5억대예요. 그나마 좀 정말 가성비 있게 거주가 가능한 지역인 거죠. 근데 요 위로 바로 여기가 대장지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대장지구 내에 바로 위죠. 여기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보다. 그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재밌다. 왜냐면 개발하려고 하는데 생뚱맞게 중간에 하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요 밑에는 물류단지, 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계양산업단지에서 일자리는 또 주변에 풍부해요. 봐봐요. 김포공항 바로 갈 수 있고 계양 테크노밸리 갈 수 있고 산업단지 갈 수 있어요. 일자리는 주변에 풍부해. 근데 지금 주거가 그러니까 중동신도시까지 가야 되는 거지. 아니면 계양까지 가던가, 계산동까지 가던가.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이제 주거 지역을 마련하려고 하는 건데 이 도로변을 끼고 가야 이동이 빠르게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끼고 귀신같이. 여기까지 좌우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거, 먼저 개발을 하는 거고 이번에 여기 원래 있던 원도심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학교가 있으니까. 같이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교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딱 그 같은 맥락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청약이 끝났고 이쪽 A7, A8 여기가 지금 5월 20, 5월 21일에 1순위, 2순위 또 청약을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면 20평대가 5억대예요. 근데 여기 20년 차 애들 20년 차 단지들이 20평대가 4억대, 5억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신축급이 들어섰을 때 과연 같은 가격이면 그래도 5천만 원? 뭐 1억 정도는 나중에 차이가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면 김포공항 직원들의 수요, 마곡의 수요 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완전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기존에는 정말 단절되어 있던 지역이었는데 이 대장지구로 인해서 김포공항과 마곡을 중동신도시랑 연결이 되면서 여기가 확 개발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소음 얘기가 지금 계속 채팅이 나오는데. 당연하죠. 네, 이게 공항 바로 옆에 그쵸, 있어서 소음 이슈가 있지 않냐고 지금 물어보시는. 당연한 거죠. 소음을 깔고 가야지. 아, 진짜요? 소음은 깔고 가야지. 양천구 가서도 깔고 가는데. 곤란한데? 비행기 배가 보이는데.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싸고 높이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안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지역적인 입지로서 교통, 사통팔달의 교통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진 않아요. 그래도 여기 대장지구 내에서는 여기가 메인 입지가 될 건 너무도 명확하잖아요. 길목에 있고. 비행기 지나가면 테레비 소리 안 들린다. 가지마! 아 근데 요새 샤시가 잘 돼 있어가지고 샤시 문 닫으면
소음은 거의 잘 안 들리긴 하더라고요. 다만 소음은 안 들려도 비행기 배가 보일 수는 있다. 양천구 쪽에서는 비행기 배가 보이는 단지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감안하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최근에 5월 달에 이렇게 분양을 하는 단지들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것도 대장지구도 3기 신도시잖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의 청약이 이제 본격화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제 요 빈 땅들 다 이제 분양할 거잖아요. 이제 관심을 갖고 내가 혹시나 뭔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낫죠. 막 엄청 대박 막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냥 준신축이랑 가격이 똑같으니까 그러고 설마 그쵸. 신축이 같은 가격이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여기 뭐 안전마진 뭐 아까 교산처럼 확실하다 이런 비교군이 없잖아요. 여기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네, 어쨌든.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준신축급과 신축급이 거의 같은 가격에 나와 있으니까 이후에 그래도 떨어지거나 이런 것에서는 좀 안전하다. 그리고 5천만 원 정도는 그래도 안전마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기대해 볼 수 있는 정도로 가볍게 보셔야지 이것 때문에 로또 막 몇 억 이렇게 가기는 어렵죠. 그 어쨌든 저렴하긴 하네. 그죠? 그죠. 현실적으로. 비행기가 저희 집 위로 지나간다. 지금 지나가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 왜냐면 그게 좀 뭐가 다른가 보죠? 샤시나 뭐 이런 기준들이 유리창 두께라든지. 특히나 이런 소음이 있는 지역들은 샤시에 엄청 신경을 써요. 그리고 중랑구나 위쪽을 가도요, 그 간선고속도로가 엄청 막 겹치잖아요. 노원구나 이런데. 그런데 샤시를 정말 그 좀 좋은 걸로. 신경을 써요. 그래서 샤시를 딱 닫으면 그런 도로, 간선도로가 3개가 지나가거든요, 거기가. 소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음소거가 딱 되는구나, 닫으면. 근데 열면 시끄럽지. 그리고 먼지 날리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솔직히 낮에 뭐 맞벌이 하면 낮에 일터 가고, 밤에 창문 뭐 환기시킬 때 빼고는 딱히 열어놓지는 않으니까 크게 불편함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싸게 좀 살 수 있으면 괜찮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 성향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입지가 바로 이 입지예요. 대장지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후에 이런 식으로 대장 홍대선이라던가 GTX, 뭐 SBRT, 그리고 여기 김포공항. 우선 제가 이 대장지구의 가장 좋은 점은 일자리라는 거예요. 산업단지들이 둘러싸고 있고, 김포공항, 마곡나루, 이쪽의 일자리들을 다 여기서 배후 지역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하락장일 때도 어떤 지역이 살아남았어요? 결국에는 직주근접, 일자리 탄탄한데, 출퇴근 가능한, 편한데, 이런 데만 그 마지노선의 가격이 맞춰줬고, 회복 탄력성도 좋았고, 그런 지역만 거의 살아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대장지구는 일자리 면에서는 가져간 거죠. 이 중동신도시도 기존에 이제 교통 편의성이라던가 교통을 이용하는 수요를 확인하고 중동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이 대장지구는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기존에 있는 거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배후 지역으로서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솔직히 계양지구보다는 대장지구가 좀 더 낫다고 봐요. 계양 테크노밸리도 여기예요. 길쭉하게. 네, 길쭉하게 있는데 입지적으로 봤을 때 계양에서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쪽으로 갔을 때 그 얼굴이라고 해야 되나? 그 딱 진입했을 때 얼굴이 이쪽 그 대장지구가 조금 더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주변 일대를 개발하기가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주변에. 여기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분위기 좋았을 때 여기까지도 에너지가 가서 막 갭투자했다가 좀 힘드신 분들이 여기 좀 많이 있거든요. 여기랑 여기, 규련이랑 박촌 이쪽으로. 근데 여기가 좀 개발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뭐 GTX 호재도 있고 부천 종합운동장역에. 그래서 이쪽 일대가 좀 다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확실히 계양보다는 대장이 낫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편의 세상 대장 버스팀 사라고 지금 아니요. 띄워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홈페이지에서, 이편에서 홈페이지에서 너무 호재랑 이런 걸 잘 표시해놔서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절대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